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은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중에서 가장 보석 같은 시간이죠. 바로 일타 강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경제 관련 다양한 그 도둑들의 그 사건들을 정말 깊이 있게 추적해서 어떻게 그 사건이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노력을 하면 그 문제를 통해 그 도둑을 잡아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정말 이분 없으면 진행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전 대구국세청장님 안홍구 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예, 우리 이 도둑잡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그 일타 강사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경제 범죄들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도둑들 그리고 그 도둑들의 수법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도둑들을 실제로 잡아서 국고에 또 환수까지 그 훔쳐간 것들을 국고에 환수까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함께 따져보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개념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뭐 마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하지 조금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또 국가 기관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때로는 우리가 주는 그 내용들을 정책으로 바로 연결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기자분들이 보시는 그런 그 제보들이 있거든요. 기자들도 이걸 본다라는 제보들이 있는데 기자분들이 일단 이 방송을 갖다가 보시고 여기서 뭔가 자신이 취재해온 것들과 자료가 만난 부분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갖다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폭넓게 함께 취재했으면 해서 또 이런 방송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그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은 뭐 많이 퍼날라 주시고 오히려 좀 더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서 보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몇 가지 지금 그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탐사에서 우리가 했던 것도 우리가 먼저 사실 그 내용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또 다시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리고 저 직접 또 가서 당사자들을 취재하는 내용이 더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더 깊이 있게 이 사건을 갖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다양한 분들에게 그 많이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론스타 소송이 지금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좀 심각한 상황이 론스타가 익시드 소송을 불복하겠다고 돌연 선언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지난 시간에 좀 그 익시드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소송을 갖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조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변화된 상황을 갖다 좀 짚고 넘어가죠. 지난 시간에는 그 론스타 소송을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다. 우리 그 이야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갔는데 그 뒤에도 지금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강제 집행을 하면은 한국 정부의 한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미국 연방 정부가 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도 그 재산들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환가 조치를 하면은 돈을 자기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워싱턴 연방법원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가닥을 다시 잡아드리면, 그러니까 익시드 소송에서 우리가 졌어요. 예. 졌다라고 하는 그 판결문을 들고 얘네들이 벨기에 그 론스타 법인이죠. 예. 벨기에 론스타 법인이 워싱턴 미 법원에다가 자, 우리 이제 돈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돈을 받게 허락을 해줘. 이렇게 또 소송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 국제 소송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소송을 우리 미국 연방 법원이 인정할게라고 다 땅땅땅 치는 그런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고 결정 안 됐어요, 아직은. 그 신청해놨다는 것을 지난번에 선데이 저널에서 네. 그 내용을 보도를 했고, 그렇죠. 그 지난 시간까지는 그 선데이 저널에서 밝힌 것이 왜 익시드에서 우리가 졌을까? 그 보니까 한국 정부의 뭐 정강우라는 그렇죠. 금융위원장이 예. 버시바우 예. 그 미 주미 대사한테 일정도 알려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예.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방법원에다가 이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예. 강제 집행을 가능하도록 예. 해달라 이런 지금 소송이 진행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선데이 저널도 나오고 저희들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그 소송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조치를 해요. 일단 비공개 조치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선데이 저널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자고요. 예. 먼저 띄워주실래요? 예. 선데이 저널에 그 론스타 승소하고도 한 푼도 못 받았다. 강제 집행 신청 이렇게 했고 그렇죠. 인용되면은 미국 내 한국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 예. 물론 뭐 저기서 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론스타가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해서 예. 그 밑에 노란 줄을 조금 키워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예. 지난해 8월 말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로부터 2억 1,600만 달러 배송 판정을 받은 론스타가 승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미 연방법원의 배상 판정 인정 및 강제 집행 청원을 제기했다. 저거는 한국 법원에 제기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한국 법원에 제기하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국 연방 법원에 제기해서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정부의 재산을 뺏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미국하고는 조금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죠. 자, 그래 한국 정부는 이제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의 중재 판정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배상을 하는지 양갈래 길에 처했고 미국 내 한국 정부 재산 특히 주미 한국 대사관과 대사관저 등 부동산 일부만 강제 압류 매각해도 배상액을 쉽게 회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저걸 일부 압류해가지고 팔아버리면 대사관이 팔리는 그런 일들이. 근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그 이견이 있어요. 예, 그 예. 이제 우리 그 외국인들의 그 공간 예. 이거는 아무리 그 미국 내에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한국 정부 재산은 상업용 재산 이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저 부분은 조금 서로 생각이 안치홍 기자가 더 깊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제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돈을 물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는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가 이거를 그 취소하겠다. 피 같은 세금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마감일이 언제냐면은 9월 6일입니다. 9월 6일까지 취소를 하든가 취소를 아니면은 배상을 하든가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취소하겠다는 말만 하고 취소를 하는 지금 어떤 액션도 안 취하고 있죠. 그런 거 있는 중에 갑자기 미국 그 론스타가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이 취소를 해요. 지금 이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쪽은 자 우리 이렇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한국 정부 재산 매각을 하든 압류를 하든 해주세요라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익시드 거기서 저 중재해 준 거 우리 불만이에요. 불복할래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어느 가지 하나만 해야지. 이율 배반이잖아요. 예, 예. 똑같은 사안을 놓고 하나는 우리 그대로 돈을 받을래요. 그렇죠. 강제 집행할래요 하는 신청을 하고 예. 하나는 아니 적어 가지고 그는 우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고 취소 신청을 하고 이런 두 가지 이율 배반을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취소도 하든지 배상을 하겠다고 하든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해놓은 미국 연방법원 해놓은 소송 예. 한국 정부의 벨기에 법인이 그 외환은행을 살 때 론스타 돈으로 다 산 게 아니다. 예. 60%만 론스타 돈, 40%는 론스타 말고 다른 돈으로 샀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를 속인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때부터 한국 정부를 속이고 샀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취소돼야 되고 그 속인다는 내용을 우리가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주장도 안 하고 배상해 주겠다는 말도 안 하고 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지금 법무부 입장을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태죠 지금.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합니다. 자, 그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진 그 근본적인 그런 원인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론스타가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잔머리의 뭐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우선 이 선데이 저널에서는 그렇게 미국 연방법원에서 그냥 확인만 해주면 그 소송에서 이제 너희들이 이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용 결정만 해주면 그러면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익시드 소송을 무효화하지 않더라도 일단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그 주장하려고 하면 일단 취소를 첫째 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 하는 게 있고 그게 제일 쉽죠. 일단은 네. 우리 취소 불복할 거야. 예. 이래놓고 불복했으니까 니네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 이거 가처분 신청 일단 받아. 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일단 딱 해놓고 이 익시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본안 소송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일단. 근데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예. 익시드 소송을 해가 자기들이 현재는 4.6%를 이겼어요. 그렇죠. 이겼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선데이 저널도 이렇게 보도를 하고 하니까 미국 그 연방법원에다 소송했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네. 갑자기 이거를 비공개로 숨깁니다. 네, 숨겼죠. 숨기는 게 그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예, 자료 한번 보시죠. 이게 진짜 공교롭게도 우리 그 안홍구 TV에서 이런 소송 진행될 수 있다. 선데이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거 심각하다라고 방송하고 나서 바로 예. 저 조치를 취했어요. 예. 그러니까 27일에 신청을 해서 28일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니까. 보시면은 Sealed motion for leave 파일 도큐멘트 under the seal 이렇게 네, 되지 under the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봉인해서 under the 숨겨달라는 조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들어가 보면 예.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미국 그 법안 같은 경우는 대개의 그런 내용들을 다 공개죠. 공개를 하는데 네. 이렇게 비공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 이건 익시드 론스타 쪽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숨기면서 예. 그 다음에 나온 조치가 7월 31일 날 바로 취소를 자기들이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27일 날 요거 비공개로 해주세요. 이거 딴 사람이 보면 안 돼요. 해놓고 네. 31일 날 우리 불복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 소송에 대해서 주의를 딴 데로 끌려고 그렇죠. 끌려고 하는 것 같죠. 요거를 야 선데이 저널에 났지만 몇 명 안 봤을 거야. 안홍구 네. TV 기껏 해봤자 6만도 안 돼 구독자. 그러니까 자 빨리 이 덮어버려. 자 딴 데로 이쪽에다 불 피우자. 이러면서
진행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지금 2,800억 배상이 자기들은 받겠다고 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놓고 갑자기 아니야, 우리 그 너무 적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더 받아야 돼라는 것은 이게 완전 이율 배반이잖아요. 그렇죠. 정부도 취소 신청 방침이라고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는 벌써 했어요, 사실은. 그럼요. 처음에 판결문 나올 때부터 했었죠. 그렇죠. 그날 바로 판결문 나오고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어. 그 숫자 따지고 있었죠. 예. 요거 5억이 잘못됐어요. 그거 갖고 시간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이런 일을 왜 국가가 나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개인 일개 시민이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냐 이거죠. 예.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정부 취소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9월 6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이제 취소를 했으니까 그 전에 안 되면은 제가 다시 또 그 취소 소송에 뛰어들어 가지고 예.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우리가 소송 중간에 끼어들 수 있어요. 예. 끼어들든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이러면서. 나도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해서 돈 빼가려고 하는 이 소송이 멈춰져야 된다. 왜냐하면 저놈들 지금 익시드 불복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가처분을 해놔야지 마땅한 거 아니냐. 이 이율 배반적인 두 가지 소송을 갖다가 한 회사가 진행하면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 끼어든다는 것은 제가 해놓은 그 소송이 있으니까. 소송을 근거로 해서 이거 우리가 이미 주장하고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이 내용이라면 당신들이 이거를 갖다가 돌라고 익시드 결정 자체가 잘못됐으니 중지해라라고 우리가 소송에 끼어들어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건 근데 법무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요. 아, 진짜 참담하긴 한데요. 자, 그러면 좀 진도를 나가보자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이제 소송에 뭐 개인적으로 그 개입을 하든 뭐 시민 소송단을 만들어서 개입을 하든 어쨌든 이제 그거는 차선책이고 일단은 면밀하게 지금 돌아가는 판을 갖다 분석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재산 중에서 그 정부의 재산을 빼앗기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익시드에 불복하면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야말로 취소입니다. 취소. 네, 취소는 요건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요건이 아니면은 예. 취소 요건이 안 돼요. 예.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동안에 대응해 왔던 익시드 대응 방법으로 보면은 지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저희들이 해놓은 처음부터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살 때 속이고 들어가지고 샀으니까 그 자체를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주장 안 했던 사항을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이 내용으로 보면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돈을 더 내놔라고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 사실은 그래가 실제로 그게 소송에서 우리가 확인 소송에서 이기면 원천 무효잖아요. 이 사올 때부터 사러 들어올 때부터 법을 어기고 속이고 들어왔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벌어가는 것까지도 다 내놔라고 할 판인데 당연히 이거는 안 내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서로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입장을 다 진행하고 있는 그 론스타의 속내는 뭘까요? 이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속내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비공개로 일단 덮어놓고 그거 돈 뜯어내려고 진행시키면서 연합뉴스 같은 데를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서 냄새를 다른 데로 풍기고 다른 데 불을 질러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작전인지 아니면 실제로 앞에 해놓은 소송을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존 그레이켄 이런 회장이 그거 쪼잔하게 그것도 뜯어먹고 그걸 끝내려고 그래 더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그냥 더 붙어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은
어쨌든 돈을 받을 수 있는 강제 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네. 그 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돈은 그 소위 말하는 믿져봐야 본전이다라는 예. 개념이 있을 수 이미 우리는 이만큼 받은 난 상태에서 그것이 적다라고 해서 그보다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2,800원 이미 확보해놨고 이겼으니까 자 여기다가 얹고 조금 더 근데 2,800원 뺏기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뭐 그동안에 아무 액션도 안 하니까 네. 한국 정부를 좀 더 좀 빨리 돈을 우리가 압류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받는 게 아니라 뭐 그만해요 그냥 우리 돈 드릴 테니까 하는 방법을 압박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야 진짜 요즘 돌아가는 언론들의 상황을 보면은 후자일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빨리 돈 줘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데 그 목소리는 민주 진보 진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보수 쪽 국민의힘 쪽에서도 야 빨리빨리 그 론스타 돈 내줘야 된다. 시간 끌면 이자만 더 나가. 야 진짜 한동훈 쟤 말려 오히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도 그러고 있고 우리는 KBS라는 우리나라 국영 방송도 네. 와 들고 있으면은 지는데 이자를 더 나가니까 빨리 내주고 말자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이러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론스타의 전문가라고 얘기됐던 분들 있잖아요. 뭐 전성인 교수라든지 송기호 변호사라든지 심지어 심상정도 자기가 그 전문가라고 하면서 빨리 돈 줘버려야 된다. 이거 왜 우물거리고 있느냐? 네가 이거 갖고 뭐라도 좀 뜯어내가지고 인기 끌어갖고 대통령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한동훈을 압박할 때 정 이상한 방법으로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국익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나 관료들 그 고위 관료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안 줄 수도 있고 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민사소송법을 가지고 한번 또 이 문제를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고요. 자 일단 민사소송법 내에서도 이 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걸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 장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217조. 예. 217조를 보시면 외국 재판의 승인입니다. 예. 외국이 재판에서 결정이 나면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지금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다 지금 워싱턴 연방법원 해놨지 않습니까? 예. 외국 법원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승인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미국 뉴욕 워싱턴 그 법원에서 그 연방법원에서도 이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여야 할 것. 이거는 뭐 다 거칠 건데,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그 확정 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 절차에 비추어서 그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네 번째는 상호 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 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서 확정 재판 등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법원은 제1항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1항에 나오는 내용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해서 2014년도에 이걸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조사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어줄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217조의 2를 한번 봐주실래요? 예.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면 한벨기에 투자 협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기본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예.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결국 저희들이 주장하는 대로라고 한다면은 예.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보더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익시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하게만 검토를 할 수 있어도 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준다라고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한벨기에 투자 협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외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 등은 그 영내 자체를 갖다가 치해법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거기 내에서의 재산들은 대한민국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법원이 인정을 해야 그걸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걔네들이 그 압박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돈을 안 내주기로 정확하게 우리 법원에서만 제대로 판단을 한다면 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일본이 비슷한 게 일본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서 돈을 안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도 그렇고 저 사례 저희들 사례가 또 하나 보시면은 네. 이 그 파키스탄이라는 이슬람 국가하고 영국 기업 사이에 그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사례를 잠깐 영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읽기는 좀 저 하신데 내용은 뭐 비슷한 사례입니다. 네. 결국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영국 법원이 이런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외국 판결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긴 금액이 커요. 한 6조 정도 되는데 예. 전혀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도 그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한번 잠깐 또 같이 띄워 주실래요? 민사집행법 26조에 보면 예. 외국 재판의 강제 집행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26조의 그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로 그 강제 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야, 저 항목이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일단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외국에서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그 소장 들고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게 되면 압류하고 경매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지네들이 알아서 판결 갖다 이상하게 해버리고 우리는 당사자들 가지도 못하는데 당사자들이 간다 그래도 현격하게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국가 예. 주권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국제 신인도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의 국가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돈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건데 예. 또 그 집행 판결은 그 집행판 27조에 보면은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이 민사소송법 제 217조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고른 해당하면은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까 217조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조건이 안 되면은 각하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한 번 더 받아야 될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그럼 이건 이 자체를 할 수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보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들의 작전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 작전은 익시드 자체의 그 일종의 이건 소송이라 그러지만 중재 아니에요. 중재안. 그렇죠. 그 중재안 나 따라갈 수 없다. 불복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 불복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대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제시해 줬잖아.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서 빨리 불복을 하란 말이야 한동훈아. 그리고 설사 9월 6일이 지나서 우리가 날짜를 놓쳤다고 해도 이런 우리의 민사 소송에 관련돼 있는 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제대로 따져가지고 잘못된 그 한 벨기에 협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짓거리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 예. 대한민국 정부를 속인 심지어 범죄 자금까지 숨겨갖고 들어온 그런 론스타에서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단 취소하면서 요건을 갖춰놔야지 나중에 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라도 네. 아 우리가 이런 주장을 했고 우리 아까 그 민사소송집법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예, 예. 217조에 예. 이런 내용이라면 이거 우리 조약 체결 당사국 간의 조약을 위반해서 예. 한국 정부를 속이고 투자를 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돈을 안 내줘도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벌어갔는 것조차 사실은 다시 환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일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 참 희한한 상황이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질 결심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론스타라고 하는 데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론스타는 사실 가면이에요. 그럼요. 가면이잖아요. 그 가면을 쓰고 뒤에 들어와서 돈을 해먹은 사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따로 있는 이자들의 안전한 이 배당을 위해서 그 안전한 배당을 위해서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총대 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이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지금 법무부에서 당장 해야 될 일은 일단 익시드 불복부터 하고 가처분 신청부터 하고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사유들을 가지고 또 지금 진행시켜 놓은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승인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네, 그렇죠. 인수를 해가지고 미 연방법원에 진행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익시드에도 취소를 하고 예. 미 연방 법원에도 이제 소송 낸 거에 대한 강제 집행하면 안 된다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익시드 소송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하고 있는 론스타 소송을 자기들이 물려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일개 시민한테 맡겨놓고 그냥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알았으니 그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좀 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 우리가 그 외환은행을 파는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조치를 해준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데 예. 지금 이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대응을 제대로 할 것인가 예. 의심스럽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이 돈을 그냥 그 호구가 국제적 호구가 되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놓고서는 뭐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나중에 변호사 되더라도 론스타에서 써줄 거 아닙니까? 사회이사로. 그러니까 지금 아니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서 방패를 들고 또 창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언론 앞에서만 우리나라 국회에 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만 그냥 조달조달 떠들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이 국민이 부여해준 그 권한을 완전히 사적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그때 또 자기가 이 당시에 수사 검사였다고요. 그렇죠. 이거 직접 수사를 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론스타가 어떤 데라는 것도 잘 알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내가 그때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뭐 어느 정도 저걸 막았다라고 자기 지금 공로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그럴 일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수사를 그 했다고 치더라도 그 당시에 이게 론스타가 엄청난 돈을 먹고 그 먹튀를 한 거잖아요. 예. 그 먹튀를 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부가 막아가지고 우리 돈을 더 많이 못 먹었다. 배가 터져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 그런데 돈을 더 내놔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안 한다. 예.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론스타가 그 익시드를 저 중재재판을 신청해가 와가지고 우리가 일부 지금 적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말고 또 지금 우리 국가를 완전히 그 국제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 외국 자본들이 예. 한국 정부를 국제 호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국제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저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 그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익시드 사건이라고 이제 표현해 놨는데 아, 진짜 총 몇 건입니까, 저게? 10건이나 되나요? 이게 10건이죠. 이게 언제적 기준이죠? 이게 2022년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자료는 2021년 기준이긴 하네요. 2021년. 그러면 그 이후로도 더 제기된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예, 더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론스타가 보시면은 그 두 개가 지금 돼 있는데, 예.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예. 요거로 이게 지금 나왔던 거죠. 익시드죠. 예. 그리고 국세청의 가세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국세청의 가세 처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지금 론스타가 제기해놓은 소송이 있어요. 예. 예. 이것도 지금 따로 이건 1시간을 할애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엘리어트라는 게 나오죠. 예. 엘리어트가 있는데 엘리어트하고 그 밑에 보면 삼성. 메이슨. 아, 엘리엇하고 메이슨. 이 두 개는 뭐냐 하면은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예. 이 합병할 때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 합병 비율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그걸 승인해 줬다는 거죠. 보통 삼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네. 실제로는 이재용 불법 승계 작전이죠. 그렇죠. 예. 그 불법 승계 작전에 동원된 정부 기관이 네. 한국 정부라고 보고, 그렇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예. 그거를 한국 정부가 물어내라. 예. 지금 이렇게 소송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엘리엇하고 메이슨이 두 개인데, 이제 하나씩 좀 나눠 보면은 저 중에 엘리엇은 어떤 식이냐면 사실은 삼성한테 뒤로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740억이라는 돈을 챙겨갔어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그 엘리엇의 그 소송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또 보도했던 여타의 그 탐사 보도들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삼성하고는 한국 정부한테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완전 호구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정부한테는 너 정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네. 한국 정부가 물어내라 그렇게 하고, 삼성한테는 삼성 너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벌어갔으니까 돈을 내라, 이중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 정부가 만약에 져서 물어주게 되면 한국 정부는 이재용 때문에 그랬으니까, 또는 박근혜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재용이나 박근혜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 삼성은 또 우리는 이미 돈 다 줬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구상권 너네 그런 권한 없다. 우린 다 이미 줬기 때문에. 그럼 양쪽으로 또 돈을 뜯기는 호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엘리엇은 두 군데서 다 챙겨가는 예. 이런
참 웃지 못할 총극이 또 벌어질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거고요. 예. 여기 제대로 대응을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고 예. 거기 똑같은 방식으로 또 메이슨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 거예요. 예. 전부 보면 신청한 금액도 뭐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예. 엘리엇은 1조 지금 1조 368억 원. 신청을 했죠. 7.7억 달러. 예. 그리고 메이슨은 거기에 관련해서 1.9억 달러. 아, 저 2억 달러. 2억 달러면 2천억 2,693억. 금액은 좀 예. 차이가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물론 뭐 다 물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저 내용으로 따진다면은 상당한 금액이 또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해야 될 상황이 예. 온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고 다른 것도 지금 쭉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하나 지금 여기서 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신들러예요. 예. 이 신들러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부당 유상 증자 방치 이게 금융위에서 방치했다. 그 한국 정부 금융위라는 한국 정부가 방치했다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우리 국제 신인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신들러의 경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예요. 아, 그래요. 지극히 정상적인 투자고 예. 현대 엘리베이터가 부당 유상 증자를 해가지고 예. 지금 현정은이라고 그 현대차 그룹이 아니고 아하. 현대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현대그룹이 그 부당 유상 증자를 할 때 그 방치를 해서 신들러가 손해를 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손해를 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면 그 이 손해 본 것으로 보면 실제로는 현정은 회장이 지금 소송에서 져가지고 한 2,300억을 물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신들러는 저렇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따지자면은 예. 신들러가 저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볼 어허. 때는. 그래서 신들러는 오히려 그 이렇게 그 국가를 호구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들이 손해 본 것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신들러는 당연히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 나머지는 오히려 대부분이 이제 그 국가를 호구로 보고 예. 달려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신들러 같은 경우도 2,500억인데 물론 예. 이게 조정이 되면은 뭐 얼마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벌써 론스타서부터 시작해서 저 2018년 7월에 있었던 미국 투자자들의 재개발에 따른 그런 수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승소가 줄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저렇게 승소가 나오면은 그냥 국부를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이 잘못된 어떤 처신을 했거나 예. 혹은 또 정부와 기업이 짬짬이를 해서 잘못된 처신을 했었을 때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아니 한국의 투자자들은 자기가 그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해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 투자자들은 저런 식으로 와가지고 국고를 갖다가 막 유린해 버릴 수 있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불공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문제로 이제 잠깐 넘어가면 예. 이제 지금 한 10개 정도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거는 우리 정부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이제 우리 정부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 가서 그렇게 외국 정부가 잘못하면 그 외국 정부가 뭐 영향을 끼쳐 가지고 예. 손해를 본다. 예. 그럼 우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익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운시드랄이라는 게 있고 익시드라는 그 두 개 중재 재판 제도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익시드는 별도의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기구가 돼 가지고 국제 상사 분쟁을 하는 것이고 예. 운시드랄은 그런 기구 없이 중립 국가라고 보이는 곳에 가서 예. 그 나라에다가 중재 재판을 신청하는 거예요. 중재 좀 해달라.
예. 당신네들이 중립이니까. 예. 그런데요. 이 운시트랄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조금 더 그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익시드는 세계 은행 산하에 가입한 예. 그거를 익시드에 같이 가입해서 익시드 결정을 따르겠다고 회원 약속한. 가입을 한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가. 예. 지금 그 론스타하고 미국에 있는 론스타와 한국에 있는 그 중재재판 예. 그를 같이 받아들이겠다고 서로 그 동의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익시드를 넣은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익시드를 할 거냐 아니면 운시트랄로 갈 거냐. 예. 근데 운시트랄로 지금 간 게 있죠. 메이슨은 아마 운시트랄 쪽으로 갔죠. 오. 그래서 영국을 그 중재재판소로 택해 가지고 영국 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디다 할 것인지는 우리가 유리한 쪽에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예. 하나는 우리가 저런 중재 재판을 하는 법원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물론 우리 거를 우리나라 기업의 재판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미국하고 그 중국하고 간에 서로 분쟁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기도 하고 예. 중국이 미국에 투자도 하고 예. 이런 그 상황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미국 기업이 우리 억울하게 중국 정부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네. 중국 정부가 나서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투자했다가 뭐 못 받아오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럴 때 중재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우리하고 가깝고 네. 또 그 우리가 그 정치적이나 이 국가적 그 관계로 봐서는 미국하고 우리가 사실은 더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중재를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국 정부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양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판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머리는 이놈의 법무부에는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심도 없을 거 아닙니까?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자기 일만 더 만들면은 자기가 복잡하다 이런 생각만 할 것 같은데요.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운시트랄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 한국 재판부에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만들어도 되는데 예. 익시드 같은 경우는 그런 중재 기구를 한국에다 두는 한국 정부에다가 중재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이나 중국 양쪽에서 다 동의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중재 기구를 국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예. 그래 되면은 우리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우리 한국 정부를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그래 소송이 붙었을 때 얼마나 한국 그 국가가 중립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느냐. 그럼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런 기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소송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우리 자국 투자자들을 갖다 보호하는데 더욱더 열과성을 다할 수 있게끔 정부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그런 노력들도 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도 따오고 이럴 필요들이 좀 있겠네요. 예, 좀 멀리 보고 예.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한국 정부가 이런 게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아주 잘하는 곳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예. 이런 재판도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도 그 결과를 우리가 또 일정 부분은 수용하고 예. 일정 부분은 또 잘못했는 건 잘못된 대로 수용을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지금 엘리어트 같은 경우하고 메이슨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그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 이재용의 승계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합병 비율을 조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하고 지금 엘리엇하고는 미리 사전에 합의를 봐서 돈을 받아갔어요. 740억. 그러면은 엘리엇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이런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신들러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그 금융위가 이 부당 증자를 그 방치했기 때문에 이 한국 정부의 그 잘못된 것은 있거든요. 금융위나 금감원의 지금 잘못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도 시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적인 신인도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그 배상을 해주는 게 맞다,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사실 돈을 갖다 뜯긴다는 느낌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전 정부의 잘못들도 뭐 바로잡는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걸 바로잡는다고 하면은 론스타부터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론스타는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거기서 6조를 갖다가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엘리엇한테 좀 더 주고 뭐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연금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8천억 이상 손해 봤잖아요. 그것도 국민연금에 채워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개미 주주들 얼마나 손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그런 손해 보상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론스타를 갖다가 그 찾아갖고 와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론스타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속이지 않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우리 신고하면 대주주 신고 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수관계자들 그 공동 투자자들 누구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있죠. 거기에 부시 이름이 나오면 안 돼. 아니 물론 뭐 거기에 부시 대통령이 있어. 그리고 부시의 앞잡이가 버시바우야. 그러면 들켰다 그러면 난리 나죠 이게. 이명박이가 부시한테 뇌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니까 숨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자기들이 안 드러나고 물론 뭐 부시라고 적어 오겠습니까? 그렇죠. 적지 않고 대리인이 다 세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데 론스타4의 LP들이 다 100%로 이걸 샀다. 이렇게만 안 하고 신청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불법 도박 자금 세탁해가지고 갖고 들어온 돈 이런 돈들이 없었으면은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그 스스로를 그 자료를 한번 잠깐 보내주시면 좋은데 제일 문제 이야기한 그때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센터장 했던 장모가 거기서 돈을 받았잖아요. 확보했잖아요. 확보했던 그 대외비 문서. 그 대외비 문서를 보시면은 저기 나오는 그 대외비 문서를 보면 그 대외비가 그렇잖아요. 다 써 있잖아요. 저기. 그 보면 뭐 ABN 암로,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메릴린치도 나오고, 그다음에 허드코 뭐 파트너스도 나오고, 그 미국 외 투자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겠어요? 미국 외 투자자들.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밝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그 문제를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 부분은 돈도 잘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알리려고 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런 문제를 발생시켜 놨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점을 지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저는 거기에 얹어서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께 묻고 싶어요. 이거 진짜 몰랐어요? 론스타 수사 잘하셨다며 자기의 최대의 어떤 수사 업적 중에 하나로 론스타를 꼽으시던데 아니 몰랐어요 이거 진짜? 이 범죄 자금들이 숨어 있다는 걸 모르셨냐고. 몰랐다면은 능력이 없는 거네요. 그럼요.
아니 이거는 뭐 국가에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네 오히려. 론스타로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한동훈.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거는 사실 수사를 안 해도 그동안에 그 론스타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우리 국민들이 먹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그 많은 관심으로 정말 억울해했잖아요. 그렇죠. 외국 자본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싹쓸이를 해가면서 예.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하고 조금이라도 그 공감한다면 예.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거는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사실 익시드 소송만 들어오지 않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나간 일이니까 너무 화가 나지만 그 화가 나지만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았는데 저는 사실 익시드 소송 들어오부터는 이 속이 뒤집어져서 맞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그것을 갖다가 비비기까지 하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막판에 불복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다 후추까지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리고 싶어요. 일단 론스타 문제 좀 제대로 알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론스타를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9월 6일까지 그 기간 중에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1편, 2편째인데요. 이제 3편까지 예. 3편을 잠깐 소개를 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데 이제 3편이 또 결국 론스타입니다. 네. 근데 론스타가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세금 돈을 벌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과세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 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돈을 벌어 나가면은 예. 그 최종 수익자 예. 뭐 우리가 보통 파이널 그 베네피셜이라고 하는데 예. 그 최종 수익자가 그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매겨야 될 것인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는 제도를 그때 만들었어요. 예. 하도 돈 안 내고 그냥 나가니까 그렇죠. 먹튀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저걸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국 정부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매긴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또 불복 청구를 해서 소송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소송을 해서 또 한국 정부가 집니다. 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그 이 법원의 그 국세청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예. 그 금액도 만만찮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천억 정도 되죠, 그것도? 그거 넘지 싶은데 제가 네. 그 자료는 내가 한 봐있는데 그 소송 금액을 또 우리 정부가 그것도 법무부가 해야 되거든요. 참 미치겠습니다. 국세청이 이제 한국 정부니까 예. 그 정부를 대신하는 그 소송은 결국은 론스타가 또 아까 그 자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에 보시면은 론스타가 소송 2개가 있다고. 그렇죠. 그 예. 중에서 하나는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매각 대금 인하 부분이 있고 예. 두 번째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에요. 예. 이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줘야 될지 이거는 국세청 직원들이라면 여기 관련되는 것을 꼭 다음 시간을 좀 봐야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론스타 두 번째 그 격변하는 그런 상황에 따른 우리의 대안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중요한 방송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이 4가지 기본 세트를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구독을 2번 누르면 취소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도 2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눌러서 구독은 구독 중이라고 바뀌면 되고요. 또 좋아요 같은 경우는 좋아요를 딱 누르면 색깔이 딱 입혀집니다. 색깔이 입혀지면 더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은 슈퍼챗을 타고 옵니다. 길에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초대 손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대 손님은 과연 누가 될까요?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추다르크가 오실 수 있을까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